이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조국 수석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수석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를 비롯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실상 진두지휘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자, 그 과정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반발이 태풍,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거의 미풍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토사구팽 당할 거다라고 그런 말까지 심하게 이렇게 홍준표가 했는데, 홍준표가 되게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의 페이스북을 저도 안 보고 홍준표가 무슨 말 하든지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이번에 홍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이 노무현 정권, 과거 노무현 정권과 달리 이번 이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좌파 정권이다. 그래서 검찰이 못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무일이 측은한 홍준표, 얼치기 좌파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은 준비된 좌파다, 덤벼봤자다, 뭐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초부터 견바지로를 당한 검찰이었지만 돌아온 건 토사구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최근의 개혁 흐름은 일종의 되풀이된 역사를 해석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달리 철저한 준비, 그래서 반항할 틈과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홍준표가 엄청나게 오랜만에 맞는 말 했어요. 진짜 이번 패스트트랙 통과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반항할 틈과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 시작하자마자 막 검찰 개혁한답시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놔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사법농단 수사, 국정농단 수사 열심히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난 상태에서 준비했다가 패스트트랙으로 갑자기 통과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반항할 틈과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부르짖는 구호로 검찰을 이용한 게 아니었고, 검찰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이제는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권처럼 검찰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접은 얼치기 좌파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 검찰의 반발은 참으로 측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홍준표의 페이스북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길게 한 이유는 여기서 홍준표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철저하게 준비된 정권, 문재인 정권이다 라는 것이죠. 그 철저하게 준비된 문재인 정권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이 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검찰개혁의 중대한 이 목표를 굉장히 얼마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 바로 2010년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자, 2010년도죠. 자, 2010년 10월 5일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가 조국 수석을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거를 책으로 낸 게 바로 진보 집권 플랜인데,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2010년도 한참 전이에요. 자, 2010년도에 인터뷰했던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찰, 성찰, 사회경제, 민주화, 교육,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5번째 권력이 들어가 있는데 괴물검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권력 노무현은 검찰이 이겼지만은 검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필수다. 이 대목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수처, 이때는 이제 고비처라고도 했는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가지가 필수다. 아까 그 책 제목에는 고비처, 공수처가 필수다라고 돼 있는데 책 내용에 가면은 두 가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수석은 이미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이미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굉장히 검찰개혁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진보집권 플랜의 책에서 그런 주장들을 했고요. 이거를 엊그저께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때부터 이 두 가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조국 수석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나는 정치는 안 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치권에 굉장히 가까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민주당의 그때 뭐 여러 가지 룰을 정하고 할 때 그때 개혁위원회인가 뭐 거기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김상곤 그 교육감과 더불어 가지고 그때 이제 민주당의 개혁 작업도 주도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바로 당선되자마자 민정수석이 돼서 이런 검찰 개혁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조국 수석은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통과될 거를 잘 알고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써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랬더니 당시에 민주당도 대략 난감하다 뭐 이런 표정들을 일부 지었었고, 언론에서도 이거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어떤 내용이냐면 조국 수석이 26일날 밤에 한참 자한당이 막 난리를 피울 때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올렸죠. 국회법 165조와 166조, 공직선거법 19조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거 벌금 500만 원만 이상 선고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법률 조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당이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너네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상 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나 비슷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했었고 그랬는데 한참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다가 논란이 좀 심해지니까 1월달에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다고 했지만,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본격화되던 이때부터 다시 페이북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됐죠. 자, 그런데 막상 이 조국 수석이 여기다가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강조한 뒤에 역설적으로 자한당이 꼼짝 못하게 돼가지고 자한당도 이거를 이제 의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사개특위 정개특위 때는 차마 막지 못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구호만 외치는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그거 방해하다가 진짜 영락없이 피선거권 박탈되니까. 그래서 막상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나니까 비로소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욕먹을 게 뻔한데도 알면서도 대놓고 정치한 조국 수석. 이 조국 수석이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민과의 직접 소통 정치가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그림자 뒤에 숨기보다는 전면에 나서서 여론전을 펼쳤다. 여기 나오죠. 피선거권 박탈로 이룰 수 있는 강한 처벌 규정을 환기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자한당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한당이 조국 수석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치 조국 수석과 자한당의 대결인 것처럼 비춰지기 위한 자충수를 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죠. 그리고 이 조국 수석이 중간중간에 또 이런 것도 올렸어요.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랜스베리스의 좀비, 드렁큰 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앞으로, 이런 록 힙합 음악 5곡을 록 힙합 음악 5곡 또 올렸어요. 이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폭력에 반대하고 시민의 힘으로 사회는 진일보한다, 이런 메시지랍니다. 제가 이 노래들을 잘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있으면 이 페이스북 가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저기서 두들기 맞겠지만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처음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처럼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라고 표현은 언론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페이스북 진두지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 조국 수석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부터 참여연대 활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부터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양대 검찰 개혁의 과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치밀하게 여러 가지 바깥에서 시민사회에서 준비를 해왔다가 이 정치권, 이 민정수석이 된 뒤에도 이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해와서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통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페이스북으로 그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진두지휘를 해야지 맞는 것이었고요. 그 효과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두지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4월 22일 날, 이날이 각 당에서 합의된 4개 당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합의안이 약간 후퇴했던 거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후퇴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은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수석이 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이 사실 되게 축소된 안이에요. 애초에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보다는 많이 축소된 안이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별 내용도 없다. 별 내용도 없는데 괜히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진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국 수석이 이거 찬성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확실하게. 법학이라는 것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정치의 산물이다.
법률로 만들어질 때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들이 되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안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수처 실현을 위해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 내년 4월 총선 때 자유한국당 의석 많이 축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상호협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제대로 출발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치경찰제라든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패스트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가 연결된 거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부분도 확실하게 또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합의, 불완전한 타협이라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랑 통과시켜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진보 진영에서 쉽게 말해서 혼선이 빚어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딱 못을 박은 거죠. 그 다음에 23일 날 각 당에서 추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라고 대환영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한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올려놓고요. 자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방해를 하고 막 그럴 때, 최이배 의원 감금하고 막 그럴 때 바로 요 국회법 조항을 딱 올려놓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써요. 그냥 국회법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다. 요것만 딱 올려놨어요. 아주 스마트하시죠? 왜냐면 군더더기 이야기 막 써놓으면은 말 그대로 진짜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정치에 개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학자로서 국회법과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조항만 그냥 살짝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의미인구나 하는 것을 어차피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국회 폭력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범해진 불법 폭력 행위다라고 이 명확하게 자한당의 행동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사실상 명시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쓰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런 이제 음악을 올려요. 이거 저는 다 하나도 모르는 노래들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드렁큰 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보 앞으로,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민병두 의원 담벼락에서 가져온 사진에서 87년도에 독재타도 이 민주화 운동과 이 자한당의 이 말도 안 되는 독재타도 이거랑 비교해서 올려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4월 30일 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올려놨어요.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다. 난고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이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2016년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라고 미리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해서 2020년도에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의 법안들이 또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2020년도에 자한당을 축소시켜 놓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시간 전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나왔냐면은 바로 문무일의 기본권 보호 강조한 이 공항에서의 기자회견 내용,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힌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검찰 권력이 비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론했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우려들을 해요. 이러다가 경찰에게 경찰 권력만 비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 권력을 제대로 견제도 못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문무일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진보 진영 쪽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엔. 문무일 총장 우려시 지금 증체된다라고 하면서도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75%를 넘는 것.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가 58% 정도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경찰도 못 믿겠다라는 게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은 57대 30,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조국 수석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공수처는 70% 이상이 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57%밖에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큰 거지만은 그만큼 공수처보다는 더 작다는 것은 경찰을 못 믿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도 경청할 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치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진보 진영의 우려, 그 다음에 중간적 성향의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이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진두지휘했지만 지금 끝난 시점에서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방향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진두지휘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되고 계속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짚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한나라당에서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우리가 단일 대우로 밀고 나가도 쉽지 않은 판에 진보 진영에서도 막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패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개혁들은 진보 진영의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네, 뭔가 좀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이제 워낙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양이 안 찬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자한당의 이 저 공격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어요. 자한당이 저렇게 장외투쟁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의 단일 대우로 이거를 검찰 개혁을 밀어붙여야지. 뭐지? 좌충우돌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수석의 이 페이스북에 진두지휘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로의 힘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